인천시 교육감 후보들도 모두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각자 어떤 공약을 내놓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새 정부가 소상공인에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상당의 손실 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상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인천 계양에서 전국 규모의 양궁 대회가 개막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3년 만에 다시 연 대회라 참여한 선수들의 열정도 뜨거웠습니다. 부천시가 지역화폐 부천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점 가운데 정식 가맹점 신청을 하지 않은 4,600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등록 기간을 운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약 3주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 인천시 교육감 후보들도 모두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번 시간엔 인천시 교육감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재필 기자, 자 후보들 한 명 한 명 살펴볼 텐데요. 먼저 도성훈 후보의 공약부터 짚어볼까요? 네, 현 인천시 교육감으로 재선에 도전하는 후보죠. 진보 진영 유일 후보이기도 한데요. 도성훈 후보는 12일과 13일 학생 안전 공약과 진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도성훈 후보는 6일간 주요 공약을 연이어 발표할 계획인데요. 먼저 안전 공약입니다. 경제 여건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난치성 질환 등 학생 의료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봄 교육 확대 운영과 마을 돌봄방 및 거점형 돌봄센터 설치 등 돌봄 정책 강화도 주요 핵심 공약으로 꼽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로 분야인데요. 먼저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현 사이버 진로 교육원 내에 있는 진로 직업 체험처를 확대할 것을 공약했고요. 진로 분야 전문가 1,000명을 위촉해 학생과 1대1로 상담할 수 있도록 맞춤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서정호 후보의 공약을 좀 살펴보죠. 중도를 표방하는 젊은 후보죠? 네, 맞습니다. 40대 젊은 후보인데요. 특히 8대 인천시 의회 교육위원회 출신으로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는데 현재는 인천시 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해 탈당한 상태입니다. 중도를 표방하고 있는데 진보 진영의 표심을 얼마나 끌어내느냐가 관건입니다. 서정호 후보의 주요 공약 살펴보면요. 먼저 서울의 키자니아와 성남의 자벌드 같은 직업체험관 설립을 공약하고 있고요. 밥 굶는 아이들이 없도록 아침 행복 도시락 배달도 약속했습니다. 또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등하교 안전 실무사 배치와 근거리 통학을 위한 중고등학교 학군 재조정도 공약했는데요. 학급당 학생을 20명으로 상한하도록 법제화할 것도 약속했습니다. 네, 진보와 중도 성향의 후보들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보수 성향 후보들 공약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계훈 후보의 공약을 좀 볼까요? 네, 최계훈 후보는 박근혜 정부 당시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과 인천대 명예교수를 지낸 바 있는데요. 교육 CEO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토목 전문가로 하천과 환경 관련 인천 지역 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한 경력도 갖고 있는데요. 보수 성향인데 지난 4월 이대영 박승란 예비 후보와 진행한 보수 후보 단일화에서 승리했습니다. 주요 공약 살펴보면요. 먼저 기초학력 전담 교사제 전면 확대를 공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의 사교육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학원비 지원과 대입 컨설팅 전담 교사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또 교육복지사를 전 학교에 배치할 것도 공약했는데요. 신도시의 가장 큰 고민인 신도시 내 학교 신설 및 증설도 약속했습니다. 네, 끝으로 허훈 후보의 공약도 살펴볼 텐데요. 이 허 후보 역시 보수 성향의 후보죠? 네, 맞습니다. 인천 하이테크고 교장과 인천시 학생종합수련원 교육연구관을 지낸 인물인데요. 보수 성향의 후보인데 앞서 진행된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앞으로 보수 진영 내 최종 단일화가 진행될 가능성도 남아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진보 진영 1명, 중도 진영 1명, 보수 진영 2명의 구도입니다. 허훈 후보의 주요 공약 살펴보면요. 인천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발전을 구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학교장 자율책임 경영 제도 구현과 장기 근속 교사 유급 안식년 제도 도입을 약속했는데요. 학생 및 학부모 교권 침해 행위를 법대로 처리하고 학생 인성 교육을 강화하는 등 학교 내 교권 강화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후보들이 계속해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추가 공약이 나오게 되면 또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국 이재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상당의 손실 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현장 상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이호준 부천시 춘희동 상인회장을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회장님 먼저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에 좀 매출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을까요? 예, 업종별로 상권별로 조금씩 다르겠는데요. 아무래도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로 매출이 소폭 상승하고는 있습니다. 억눌려 있던 분위기에서 회식도 이게 조금씩 잡히면서 저녁 장사가 조금씩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다만 중심 상권과 발달 상권을 중심으로 활성화가 빠른 반면에 원도심 상권과 주택 상권은 아직 회복세가 더딘 것은 사실입니다. 나들이객들도 많아진 것도 한 요인으로 보입니다. 네, 새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첫 지원책을 발표했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일단 인수위 발표가 기존 공약보다 후퇴아니어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큰 실망감을 줬었는데요. 지원 금액이 다시 상향된 점에 대해서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러나 소급 적용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언급되지 않는 점,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중 임대료 문제가 가장 핵심이었는데요. 큰 부담이었는데, 선거 운동 기간 당시에 임대료 나눔제를 통해서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계획 자체가 없어진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망스럽고요. 전반적으로 좀 국정 실천 과제들이 조금 더 촘촘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새 정부가 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책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손실보상 지원금만 지급한다고 현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코로나 손실보상 피해 지원이 되더라도 사실 이후의 자영업은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2년에 대한 보복 소비 그리고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인해서 대규모 점포와 온라인 플랫폼 거래 등으로 소비가 집중되었어요.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이 형성되어 있고 이 때문에 변종 영업까지 문어발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골목 상권에 대한 보호 및 육성에 대한 정책이 필요한 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는 골목 상권 보호에 대한 내용이 전무한 상황이긴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층이 우리 사회의 최고 취약층인 것이 확인되었고요. 자영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들 역시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노약자 등으로 사회 취약층인데요. 결국 자영업자를 살리는 것이 우리 사회 일자리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네, 힘든 시간 함께 해온 상인들과 또 부천 시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예, 저희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로 너무 고생하셨고요. 애쓰셨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저 스스로도 자영업자는 아파도 아프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살아왔었는데요. 건강이 첫 번째입니다. 건강해야 가게도 운영할 수 있으니까요.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 계양에서 전국 규모 양궁대회가 개막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 탓에 지난해까지 열리지 못했던 대회인데요. 네,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대회, 선수들의 열정도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부터 제4회 계양구청장배 전국 양궁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계양 전국 양궁대회가 3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코로나 여파 탓에 첫 회 개막 이후 열리지 못했던 대회입니다. 2년간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올해는 10일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예, 계양구청장배 양궁대회가 2019년도에 첫 대회를 치렀습니다. 그 이후에 코로나로 인해서 대회를 치르지 못했는데요. 오늘 우리 계양구청장배 대회에서 그동안의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궁사들도 오랜만에 한데 모였습니다. 이번 대회는 올림픽 라운드 방식으로 진행돼 고등부와 대학부, 일반부를 나누지 않습니다. 경기에 참여하는 전국 양궁팀은 모두 49개 팀. 204명의 선수가 남녀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4개의 금메달을 놓고 실력을 겨룹니다. 뭐 다들 쟁쟁한 선수들이지만 저희도 열심히 한 만큼 이렇게 또 1등을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단체전 결승전이 치러지는 16일까지 5일 동안 이어집니다. 선수들은 개막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경기에 나서 금빛 관역의 활시위를 당깁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상하이 봉쇄 등 국제 경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 경기 역시 침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20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본격적인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새 정부에 거는 지역민들의 기대와 바람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집값 때문에 결혼을 생각을 못하고 결혼을 자꾸 뒤로 미루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부동산 정책을 가장 안정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을 구해야 되는데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집값 대출도 그렇고 아파트값, 분양가 좀 잡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임신을 생각했을 때 너무 막막한 거예요. 조금 더 여자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보육적인 부분에서 많이 조금 탁상 논쟁이 아니라 현실에서 어떤 힘드심이 있는지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학부모님들도 보내시면서 보육적인 부분에 많은 혜택을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 중요한 게 젊은이들의 그 일자리입니다. 그 좋은 회사 발굴해서 많이 성장시켜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좋은 나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그러면은 또 직장을 구해야 되고 직장에 있어가지고 또 뭐 경쟁률이 심하고 이런 거는 좀 없애고 자기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국정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 차로 운행을 많이 하는데 이 우리 정부에서 이 유류값을 갖다가 이 고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낮춰주시고.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너무나 올라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는 서민들이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것 좀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서민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면 되지. 소상공인들이 요새 힘드니까 좀 많이 좀 도와주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비리 없게 앉아면 자기가 뱉었던 말 그대로만 하면 되잖아요. 부천시가 지역화폐 부천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점 가운데 정식 가맹점 신청을 하지 않은 4,600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등록 기간을 운영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법이 최근 개정되면서 가맹점 신청을 하지 않은 이른바 간주 등록 가맹점은 오는 7월부터 부천페이 결제가 중지되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식 가맹점 등록은 유예 기간인 다음 달 30일까지 경기지역화폐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캠프마켓 오늘앤 내일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는 부평 캠프마켓의 역사, 문화 자산을 활용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인데요. 체험 프로그램과 체육 프로그램, 현장 투어 등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먼저 체험 프로그램은 그림 그리기와 사진 찍기 등으로, 체육 프로그램은 요가와 그라운드 골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신청은 캠프마켓 홈페이지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가 오는 7월부터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잠시 중단했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재개합니다. 일반 구역은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차량 무인 단속을 동시에 실시하는 한편 불법 주정차 구역에서 10분 이상 주차할 경우 무인 장비로 단속합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소화전, 버스 정류장 등 8대 금지 구역에 대한 주정차는 안전신문고 제보를 통해 즉시 단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취지로 점심시간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단속을 유예합니다.